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하고 새로움을 만끽하는 월요일인데요. 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에너지로 우리의 몸을 샥 샤워해 주셨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 윤스 마인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스,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윤스는 부자, 백만장자, 억만장자, 초고소득층을 얘기하는데 엄청난 재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이 윤스, young and wealthy but no more, 머리 글자와 무리를 뜻하는 s를 결합한 말로써 평범해 보이는 젊은 부자들을 의미해요. 자수성가의 큰 부자가 된 이들이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지 않으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와 베품과 자선사업과 선행을 실천하는 행복한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부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1%의 작은 차이가 부의 성공, 자유와 행복을 끌어당기는데 첫 번째 바로 책임감으로 이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키스 캐머런 스미스 이분이십니다. 그들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스스로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준 자신들의 생활 태도, 믿음, 생각에 대해 알려주었다. 나는 윤스 마인드를 중요성의 역순으로 배열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중요성의 근거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다른 부자들의 성공과 실패 등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한 것이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윤스 마인드 10, 길게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라는 성공을 얻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대해서 모르고 뭘 하기 싫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네, 맞죠? 윤스마인드 9에서 윤스마인드 2까지의 중요성은 사람에 따라 처한 상황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윤스마인드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동안 윤스마인드 1, 자신에게 힘을 주는 질문을 던져라.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와, 우리 키스 캐머런 이분이 모든 책에는 맨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에다가 역순으로 글을 배열하셨대요. 굉장한 배려십니다.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본다.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5부류의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 중산층, 부유한 사람,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 각각의 부류는 돈에 관해 판이하게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겠죠. 초고소득층은 10년을 기준으로 삶의 계획을 세운대요. 초저소득층은 항상 부족함의 심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풍족하게 가지고 남을 만큼 충분한 부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은 진실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 굉장하게 많은 풍족하게 가지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당신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갖게 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고방식이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준대요. 눈앞의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사고방식, 장기적인 사고방식은 강력한 힘이 된다. 1년 단위로 생각하고 계획하게 되면 금융 지식, 투자, 그리고 재정적인 책임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된대요. 이렇게 1년 단위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많은 고소득층 사람들의 1년 수입은 10만에서 50만 달러 정도예요. 10년 단위로 생각하게 되면 보다 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를 통해 초고소득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속에서 더 적은 세금을 내고 돈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자신의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1년 후, 그리고 3년 후, 5년 후, 그리고 8년 후, 10년 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봤어요. 일상생활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기를 습관화하라. 장기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원칙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원칙이 꼭 재테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장기적인 생각은 주변 사람들을 더 존중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지를 궁리하게 된다. 항상 인간관계를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만에 치중을 두게 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외로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개발하는데 구축을 한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고객들을 최상으로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다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인생의 말년에는 인간관계야말로 삶을 진정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서적으로 궁핍한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사랑할 줄 모르거나 인내심이 없거나 항상 불친절한 사람들, 성질이 불같거나 혹은 용서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정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단순한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성취 중 하나입니다. 심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실수한 것이나 싫어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정말 흥미롭고 영감을 주는 그런 분야에 몸을 던져보세요.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부자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들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이것이 그들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 이유죠. 이제부터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부자들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왜 부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돈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토 이토리도 얘기했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라. 그 이유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산층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그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돈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 말라. 10중 8구 10핀잔만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부자들은 다른 부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데 하지만 좁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힘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힘이지만 아이디어는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위험을 감수해라. 부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 모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다르다 해요. 부자들은 지식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지식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부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지식을 쌓고 일이 잘못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계산을 해요. 자신의 돈을 여기저기 마구 뿌려놓고 거기서 이익이 생기길 헛되이 바라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위험 관리를 몸으로 실천하는데 여기에 내 조언자, 니도
쿠베인에게서 배운 위험을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들 중 하나를 소개하는데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하라고 조언합니다. 1. 가장 최선의 결과로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 2. 가장 최악의 결과로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 3.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일이 무엇일까?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 이겨낼 수 없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모험을 하지 말고 그냥 접어라. 다음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이 질문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통찰력을 준다. 손실을 두려워하는 마음. 부자들은 이기기 위해 도박을 하고 중산층 사람들은 잃지 않기 위해 도박을 한대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과 뭐뭐 했어 라고 말하는 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 부자들은 나 그거 했어 라고 말하지만 부자 말고 중산층 사람들은 나 그거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위험을 감수할 때 돈을 좀 잃을 수도 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여라. 실패가 성공의 일부인 것과 마찬가지로 잃는 건 역시 성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살아오면서 돈을 여러 번 잃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부자들은 큰 성공을 거두기 전에 몇 번씩 개인 파산을 한 적도 있대요. 성공하고 싶다면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중산층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방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하다 보면 결국엔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지식을 쌓아라. 지혜도 쌓아라. 왜 부자들의 집에는 서재가 있을까요? 큰 서재가. 예전에 그 시크릿 가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아주 큰 집, 그 대기업의 아들, 그분의 큰 서재가 나왔었어요. 그쵸? 누구나 다 갖고 싶었던 그 서재가. 저는 그 서재가 부러웠습니다. 왜 부잣집에는 서재가 있는 걸까? 부잣집에는 서재가 있고 평범한 집에는 서재가 없는 건 우연에 불과할까요? 자, 이런 예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부잣집에서 자식들을 크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책들이 그렇게 많았다 합니다. 엄마가 읽어주거나 아빠가 읽어주는 거, 그거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합니다. 다만 큰 서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책이 많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합니다. 최고의 멘토는 책이다. 일단 독서부터 시작해라. 장담하지만 부자들은 정말 책을 많이 그리고 끊임없이 읽는다. 사실 책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의 양과 가치를 생각하면 아주 싼 편이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배우고 익히는데 몇 년씩 걸린 지식을 당신은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음으로써 몇 시간 만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네, 저도 이런 생각을 아주 꾸준히 해왔습니다. 정말 가치가 크고 가소성 최고죠. 책과 오디오북만이 뿐만이 아니라 부자들은 자기들이 배워야 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서 조언을 얻는데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해요. 하지만 중산층 사람들은 공짜 조언을 바란다. 부자들은 그런 공짜 조언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정 분야에서 많은 실전 경험을 해봤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해야 재테크 공부를 하기 위해 들이는 돈이 대충 수지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는가? 내 서재에 있는 성공학 책들을 다 합하면 아마 2만 달러어치 정도는 되고 또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고 조언자들을 만나는 데 들인 투자 비용은 그것의 5배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다. 내가 돈이 아니라 투자 비용을 들였다고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어떤 분야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사람들에게서 얻는 지식에는 경제적인 가치를 매기기가 힘들다. 좋은 코치나 조언자들에게서 지식을 얻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부자들은 여기에 쓰는 돈을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재테크 교육을 받는데 투자해라. 평범한 중산층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의 세미나 12,500달러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지만 20달러짜리 책을 사서 읽을 수는 있다. 책을 계속 읽으라 하시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지식을 얻기 위해 부자들은 아낌없이 투자한다. 내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나는 25달러짜리 오디오북을 사서 들으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과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그 다음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케이블 광고에서 보고 200달러를 주고 샀다. 그 다음에 10만 달러를 벌었다. 그 후에 또 4,000달러 주고 1년짜리 부동산 투자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그 다음 해 20만 달러를 벌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식을 얻는 데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을 끊임없이 현실에 적용하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당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 배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는데 성공하는 법을 공부하고 돈을 버는 법도 배우고 무엇보다 바라고 목표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법 그리고 만족하는 법을 익혀라. 부자들은 삶을 사랑한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도 좋아하고 돈을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 이상으로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 진정한 성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합시다. 부자들은 자신의 돈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는데요. 반면 중산층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월급쟁이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 건 위험하죠. 부자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삶을 스스로 조절하지만 중산층 사람들의 경제적 삶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정부는 당신의 유리지갑을 꿰뚫어보고 얼마나 세금을 걷어가야 할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언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르죠. 비행기 조종사를 하고 있는 내 친구 몇 명은 운 좋게 9.11 사태 이후에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대신 그들의 연봉은 하룻밤 사이에 30%가 삭감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연봉이 당장 내일 30% 삭감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자들은 다음 달이나 내년에 수입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월급쟁이로 산다는 게 옳지 못하거나 나쁜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한때는 월급쟁이였습니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월급을 종잣돈으로 해서 자산을 모았습니다. 많은 부자들은 정말 엄청나게 일해서 지금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산을 긁어 모았습니다. 부자들은 그냥 죽어라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황금 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처럼 투자 수익을 내는 자산 운용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투자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자산으로 순자산을 늘리는 것은 기술입니다. 자신을 인내하고 자산에 대한 지식을 쌓고 지혜를 발휘합시다. 지혜란 자신이 쌓은 지식을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부자들은 자신이 얻은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그들은 중산층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투자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작은 사업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당장 치킨집을 차리라는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작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파트타임 일을 시작할 때 한 가지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드는 것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위험성이 적은 대비에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끊임없이 마케터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병행하면서 또 다른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완전한 홀로서기는 힘든 사람들에게 적격입니다. 부자들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수입이 늘어났을 때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고 투자를 늘리는 거예요. 자영업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 혜택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은 봉급쟁이와는 달리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세무사나 세금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조언을 해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자영업자로서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순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월급을 올리는 데 주력합니다. 의도는 에너지와 의식이 목표를 향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성공, 부, 건강 등 당신의 삶의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자, 이제부터 자신에게 힘을 주는 질문들을 버릇처럼 하다 보면 강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 해요. 자신에게 힘을 주는 질문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깨워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당신의 삶에서 얻게 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힘 빠지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 때문이죠. 당신의 마음을 조절하라. 내가 질문의 힘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의 힘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살아야 하는지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과 존재. 중산층 사람들이 신변잡사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반응을 할 뿐 능동적이거나 창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힘을 주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것이야말로 성공을 향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첩경입니다. 자신과의 마음속 대화를 통해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삶 자체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왜 그걸 하고 싶은가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얻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왜 그걸 얻고 싶은가요?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해요. 구체적일수록 더더욱 좋습니다. 명료함은 바로 힘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잘 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많은 에너지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해보세요.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우리 우주님들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